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는 과표가 바로 줄여서 과표라고 그러고요. 과표, 정확한 표현은 과세 표준. 우리가 세율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매년 개정되잖아요. 이 세율이 바로 어디에다 곱하는다? 과세 표준에다 곱한다. 그래서 과표가 중요한 거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이 세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구간마다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 그것만 매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에서 뭘 빼는 거죠? 종합소득금액에서 뭘 빼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할 건데, 자, 과세 표준 한번 봅시다. 산출세 과세 표준. 자, 구간이 몇 개의 단계로 구간이 되어 있는가? 1단계, 2단계, 3, 4, 5, 6, 7, 8단계. 그러니까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자, 제일 밑에가 1,4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가장 낮은 율이 6%다. 그래서 1,4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가장 낮은 율 몇 퍼센트? 6%. 자, 10억 원 초과된다. 8단계가 가장 높은 율은 10억 원 초과되는 것은 초과액의 45% 이렇게 6%에서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암기할 것은 여러분 여기 1,400만 원 이하는 6%고 8단계에서 10억 원 초과된 것은 최고 45% 초과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다. 굳이 여기는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 1,200만 원까지는 1,400만 원까지는 6%, 5천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5억까지는 40%,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는 45%요 정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소득 문제 필수 예제 문제를 봅니다. 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확정신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럴 때는 근로소득만 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다. 퇴직소득만 있다.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여기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 1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번은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아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근로소득만 있다. 분리과세만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대로 끝나니까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근로소득만 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퇴직소득만 있다. 퇴직소득만. 그러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자, 2번은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에 해당 추가 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배우자일 때에는 다른 여기서 보면 다른 거주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꼭 그 거주자만 기본 공제 대상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부부지간에. 그다음에 다른 공제자가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에 해당 추가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그래서 틀렸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맞습니다.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직계 비속은 떨어져 있어도 자녀는 같이 부양가족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고르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3번에 여러분 인적공제, 인적공제 하고요. 인적공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다자녀공제, 그 다음에 보험료 아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인적공제, 연금, 그 다음에 기부금,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여기서 인적공제죠, 이거. 부녀자공제, 그 다음에 연금, 기부금, 연기,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 가나, 그 다음에 파, 기부금.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자에게서는 기부금 공제하고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 4번을 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 그래서 기부금 공제가 되었나요? 기부금은 사업자도 근로소득자도 다 받을 수 있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기부금 공제다. 그 다음에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60세 어머니, 22세 장애인이니까 나이 안 따지죠. 나이하고 상관없고 19세 사업소득금에 기본이 안 되는데 사업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버지는 60세가 넘었네. 60세가 이상이니까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종합소득 납부세액 계산,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이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 세액 감면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뭐 19세부터 이렇게 뭐 여기 내울 필요가 없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뭐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 번만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세액 공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세액 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다 공제하고 계산 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자, 세액 공제를 해서 조세 부담을 납세 의무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배당 세액 공제, 그 다음에 기장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요. 우리가 자녀 세액 공제는 알아둬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 세액 공제는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올해는 한 명일 때는 25만 원. 네, 2명일 때는 55만 원. 3명일 때는 55만 원 플러스. 자, 인원수, 초과 인원수, 기본이 2명이에요. 마이너스 2명 곱하기 40만 원. 그러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55만 원 플러스 3명 인원수 마이너스 2명을 빼주라 그랬죠? 마이너스 2명은 기본적으로 55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명에 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나오냐면 55에다가 40을 더하면 95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 세액 공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특별세액 공제 중에서 보험료 공제가 나왔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말하죠? 소득하고 나이를 다 따져야 되죠. 소득도 따지고 나이도 따지고 가장 까탈스러운 것이 보험료예요. 세액공제, 보험료에 대한 것이 둘 다 따지는 거죠. 소득도 따지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야 되고 나이는 여러분 20세 이하가 되든지 자녀 중에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면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경우죠. 자,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만 된다. 보장성 손해보험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축성 보험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도 한도는 100만 원이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소득도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아프니까 소득도 나이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비만 소득과 나이를 전체 다 따지지 않는 경우에요. 다 따지지 않는 게 의료비예요. 아프니까 나이도 묻지 말고 소득도 묻지 말아라. 그래서 의료비 공제를 한번 가보면
자, 의료비, 본인, 경로자, 여기서 경로자란 65세 이상, 장애인. 자, 기본, 총 급여액의 3%를 미달하는 금액.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죠. 총 금액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료비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걸 한번 봅니다. 성형 수술하는 거라든지 보약,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약,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는 한도가 있는데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의료비와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중복 적용,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개정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표를 보고 올해 개정된 내용 표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다른 화면을 보고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화면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을 띄웠습니다. 그 소득세법이 이제 2025년도에 개정된 내용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 연관성이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를 어떻게 보느냐? 거주자를 우리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다면 거소 183일 이상 거소한 경우에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해놨더니 문제가 있더라. 이걸 이용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 한 180일 1기에 1차 년도에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그러면은 요 비거주잖아요. 비거주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180일. 그리고 또 그러면 2기에 또 180일만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거주자라. 비거주자가 되느냐 거주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꿨다? 개정했다. 그래서 이과세 기간으로 추가 신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과세 기간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과세 기간을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고 두 개의 과세 기간을 잘라서 본다. 꼼짝 마라. 180만 원 크게 변동된 건 없지만 이과세 기간까지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출국일까지 과세 기간을 한다. 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 날까지 각각의 과세 기간을 본다. 이렇게 좀 출국일과 출국일 다음 날부터 각각의 과세 기간을 본다. 이렇게 국외 이전시. 다음은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러분 요거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폐지. 금융투자상품 이것이 종전에는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행일이 지금 2025년이죠. 1월 1일부터는 이런 것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의미 없어요. 양도소득세 큰 의미 없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만 봅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것을 양도대여 말이 많죠. 이게 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기는 2027년까지 유예했다. 과세 유예했다.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 봅니다. 배당소득의 확대 범위. 자, 여기 배당소득에 이런 것만 배당소득으로 봤는데 배당소득에 내국법으로 받는 거 의제배당,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된 게 있다. 3% 재평가 적립금. 우리 시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재평가 적립금. 여기서 토지 등 뭐 재평가 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적립금인데 이런 것은 배당으로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것들은 자본에서 무상주 배당한다든가 결손금 뭐 빵꾸 났을 때 결손금 보존한다든가 그럴 때만 쓰는 건데 이럴 것을 배당으로 줬다면 어떤 거 감액해가지고 배당으로 줬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한 거다 이 말이야.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네, 그런 얘기예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요거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과는 전산과 관련된 시험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스업. 이게 지금 개정됨으로 이것도 그로스업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으로 들어왔다. 그로스업에. 그로스업. 이것은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알아야죠? 자, 출산수당 비과세 한도를 폐지했다. 한도를 폐지했다. 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 20만 원. 출산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지금 출산수당을 말하는 거예요. 출산수당. 그래서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2년 내 수령분 전액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오시면 출산수당으로 1억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1억 원은 전액 비과세다 이 말이에요. 전액.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6세 이하 자녀 우리 보육과 관련된 거 월 20만 원 비과세잖아요.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유지. 그러면 1억 받은 거, 여기가 1억 받았고요. 월 2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요것도 다 비과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가 없다. 요거 한도를 폐지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 그래서 출산 장려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다음은 또 하나 새로운 거 봅니다. 자, 개정된 내용, 추가적으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 과세 또는 비과세 기준을 합리화시켰다.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종업원이 우리가 이제 재화를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에 할인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하는데 그 팔 것을 직원들한테 할인해 준 금액으로 있다면 그 할인된 금액도 이제는 뭐 하겠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신설 요거 내용이 25년도부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금액일 것. 그래서 1순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 그 다음에 이렇게 고시된 가격. 그 다음에 시가의 20%와 연간 240% 중에 큰 거를 우리가 비과세 금액으로 하겠다. 할인 금액 중 비과세 금액은 연간 그러니까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아까 우리 개정된 내용 보셨죠?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 1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씩 추가된 거예요. 10만 원씩. 자, 2명일 때. 자, 여기도 35만 원. 자, 2명일 때는 55만 원. 2명일 때는 55만 원. 여기도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추가됐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놔두시고, 자, 밑에 걸 알아야 되겠죠? 한 명일 때는 25만 원, 2명일 때는 기본 세트예요. 55만 원. 그래서 3명일 때는 얼마가 나온다? 55만 원에다가 자녀수 3명에다가 2를 빼면 1명 나온다. 40을 곱하니까 95만 원 나온다고 전 시간에 공부해봤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음 또 이것도 신설됐어요. 올해 95년도에 95년이래 2025년에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는 신설
적용 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예요.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딱 한 번, 생애 딱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 그 다음에 공제금액은 얼마? 50만 원. 몇 년도까지? 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2026년까지 혼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법인세는 이번에 수험성용에는 개정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서 잠깐만 좀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정청구 사유. 이게 경정청구는 이렇게 과다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다시 고쳐서 수정해서 청구한데 다시 더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경정청구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여기 하나 추가됐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경정청구 기간이 자, 원칙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5년 이내 해야 된다. 그다음에 후발적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 결정, 경정처분, 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3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현금 영수증 마시기 많으니까 현금 영수증 신고포 상금 지급 인하. 그래서 종전에는 1천만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 금액의 20%. 최저 예전에 50만 원에서 이제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으므로 25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가 이제 100만 원으로 한도가 됐다. 개정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조정. 자, 종전에는 납세자에게 15일이었는데 지금은 며칠 15일 전이 아니라 20일 전에 조사 대상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몇 가지 조금 알아야 할 내용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명확화 시킨 게 소득세법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나이. 그 나이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우리가 20세라는 거 있잖아요. 만 20세. 그러면 이게 올해 당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기간 동안에 12월 31일 동안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월 20일이다 내 생일이. 그럼 5월 20일이 전에는 19살이고 5월 20일이 딱 됐으니까 이 이후로는 이제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20살로 공제를 여기서 이제 20살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20살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21살이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 날부터 21살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참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런 많이들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내가 올해 단 하루만이라도 올해 하루만이라도 20세가 있다면 그것은 만 20세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화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만 20세에 있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